네, 안녕하십니까. 전세현 주식방송 UTV 제목 주식 PD 고우성입니다. 오늘 오라클 웨비나 데이 두 번째 세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통해 본 오라클 보안 솔루션, 특히 오늘 이제 데이터베이스 보안 쪽을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오라클 콜의 정철진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먼저 다른 것보다 이제 요즘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연초부터 그죠? 네. 네. 그거 다 알고 있는 이제 카드사. 네. 네. 그거 좀 약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카드사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우선은 오른쪽에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는 걸 먼저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요. 네. 금융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유출에 대해서 이제는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건데 네. 특이한 사항은 2011년도까지 이제 외부 해킹 공격에 의해서 정보가 유출됐다면은 네. 11년 4월 이후부터는 네. 내부 직원이나 협력사 직원에 의한 정보 네. 유출이 많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오른편에 보시는 게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3사에 대한 정보 유출입니다. 네. 이것도 물론 그 협력 직원, 네. 그러니까는 KCB 업체 파견 직원이죠. 그렇죠. 파견 직원을 통해서 음. 이 정보가 유출이 됐는데요. 음. 이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왜 이 정보가 유출이 됐느냐, 보안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기술적인 부분, 관리적인 부분, 또 물리적인 부분 모두가 좀 취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를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네. 하나하나 이제 해 나가면서 이제 설명을 네.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요 사례를 이따가 이제 좀 분석을 좀 해보겠죠? 네. 네. 자, 이거 이제 금융권이고요. 네. 저 금융권 말고 네. 금융권 아닌 곳, 네. 금융권을 돈을 바로 돈을 다루는 곳이고, 네. 네. 금융권 아닌 곳들도 뭔가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계속 왕왕 일어나는 거죠? 어떻습니까? 금융권이 아닌 곳에서도 물론 개인 정보들이 있고 그 네. 이외에 이제는 각 기업마다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보들에 대한 유출권을 이제 사례들을 모아봤는데요.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출된 이유를 보면은 네. 외부 해킹 쪽이 많이 있었고요. 네네. 또 내부 직원에 의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많이 있었는데 그 어떤 정보가 유출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2차적인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네. 데이터 암호화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반드시 취해야 될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의 어떤 신뢰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매출에 이제는 큰 네. 피해가 있겠죠. 요번에 카드사 같은 경우는 유출된 네. 카드사들은 암호화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총 뭐 제가 직접 확인을 할 수는 없었던 네.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총 5개 사에서 음. 지금 아시는 것처럼 3개 사가 이제 유출이 됐는데 네. 그 3개 사에 대해서는 암호화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네. 하여튼 지금 뭐 여러 경로로 해가지고 개인 정보들이 막 유출되고 있으니까 네. 정 선생님은 요번에 피해자가 아니세요? 어떠세요? 저도 물론 뭐 피해자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요새는 사실 이게 개인 정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이제 우리 공공 DB가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그렇습니다. 정보들이 지금 예. 그죠? 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네. 높은 분도 뭐 네, 네. 유출됐다고 하니까 뭐 네. 저야 말할 것도 없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글로벌 우리나라만 이런 건지 우리나라가 좀 심합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 평균 정도 갑니까? 평균 이하입니까? 평균 이상입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세요? 뭐 평균 이하, 평균 이상의 어떤 정보에 대한 유출 부분이기 때문에 네. 평균 이하라고는 보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고 타겟이 되는 그런 기업들은 이미 이제 글로벌적으로는 이제 좀 유명한 글로벌 기업들이 우선 많이 타겟이 되겠죠. 네. 그런 거에 비해 그런 거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 기업도 결코 그렇게 유출에 대한 그 부분이 결코 적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네. 지금 글로벌 사례를 보시면은 주로 해킹에 의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글로벌적인 부분은 이제 해킹에 의한 유출이 많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킹에 의한 유출에서 이제 점점 내부자에 내부자. 의한 유출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 말은 그 글로벌 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뭔가 그 이런 이제 내부자 보안에 대해서는 네. 어떤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네. 체계들이 네. 먼저 잡혀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보안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관리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네. 물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네. 우선은 글로벌 회사는 어떤 경험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그나마 좀
낮기 때문에 이 내부자의 유출이 좀 덜하지 않나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런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그거하고 이제 오늘 이제 좀 다른 이제 데이터베이스 보안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관이 있는 건지 네. 그거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말씀드리면은 우선은 중요한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는 게 우선 이제 현재 IT 인프라에 대한 네. 뭐 흐름이고요. 네. 그런 데이터들이 그런 중요한 데이터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저장하는 그 양의 수가 보시는 것처럼 해마다 2년마다 2배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에 대한 유출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리 소홀, 네. 보안에 대한 관리 소홀로 그게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설령 뭐 최경우 유출이 됐다 하더라도 그 2차 피해를 좀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에 뭔가 우리 저장할 그때부터 뭔가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또 다 데이터베이스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마다 지금. 네. 네. 이분들이 이제 현재 우리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뭐 체크 포인트를 할까? 네. 자, 요런 것들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한번 체크리스트 한번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파일이 유출됐을 때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걸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유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중요한 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통해서 이제 방안으로 하실 수가 있고, 암호화 구현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사실은 암호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이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이 성능 부분이거든요. 네네. 성능 저하가 있는지 또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운영 면에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종 단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어떤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그 실 데이터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조치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실 게 필요하고요. 또 그 내부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제 권한 남용이죠. 네네. 그런 부분들에서 체크리스트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증된 SQL에 대해서만 수행이 되도록 하는 이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즘 SQL 인젝션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어 체계가 되어 있는지도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하게 사용자 계정에 대한 권한을 잘 나눠서 그 권한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제 인가를 하고 접근 제어 개념이겠죠. 그렇게 되고 외부 직원, 요즘에는 외부 직원이나 내부 직원에 대한 정보 유출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어떤 보안적인 파라미터라든가 이런 설정 값들이 변경이 된 거를 이제 이력이죠.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안에 있어서 가장 3대 기본 요소죠. 이게 암호 쪽, 그러니까 confidentiality, 암호, integrity, 그리고 마지막으로 availability인데요. 항상 그 가용성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보안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여기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체크 포인트들을 다 만족하는 회사가 지금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만족을 해야지 되고요. 보안에 있어서 이제는 철저하게 준수를 해야 된다라면 만족을 해야 되고, 저 부분들이 비단 어떤 저희들이 이제는 이렇게 퀘스천으로 내놓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요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어느 정도 연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데이터베이스 보안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방안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암호화 쪽, 암호화부터 알아볼까요? 암호화는 아까 그 카드 3개사 유출된 데들이 암호화가 안 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를 뭔가 저장하거나 그럴 때 암호화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뭐
그 회사가 암호화가 안 돼 있다 해서 네.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들이 암호화가 안 돼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과장돼가지고 그래요? 하기에는 네. 좀 뭐한 것 같은데 암호화가 잘 되어 있는 회사도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근데 있고. 암호화를 네. 안 한 이유는 뭐 성능 때문에 안 한 겁니까? 가장 큰 이유는 성능 때문이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러면 암호화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방식 네. 좀 비교 좀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네. 우선은 네. 저는 이제 오라클에서 왔으니까 오라클에 네. 대한 네. 그 암호화 방식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네. 우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화면은 좀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화면인데요. 네. 우선은 성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커널 방식으로 네.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커널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커널 방식이라는 게 DB 내부에서 이제 암호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 네. 최종 단에서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소스 코드 수정이 없고 그리고 그 DB 내부에서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는 우수한 네. 네,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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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실제로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이게 이제 커널 방식이 이제 오라클 방식이고요, 지금 그죠? 맞습니다. 네. 플러그인이라든지 API 방식. 뭐.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플러그인 방식이 처음에 이제 암호화, DB 암호화를 할 때 처음에 이제는 사용하던 방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는 이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과정이 있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할 때는 트리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암호화를 시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를 하거나 복화를 할 때 항상 트리거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그런 한 단계가 더 거치게 되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에 이제 부하가 있고 그렇죠. 네. 많은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나하나 할 때마다 계속 트리거를 이제 아.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오버헤드네. 네, 오버헤드가 많이 생기고 셀렉트 할 때는 이미 트리거를 통해서 복화되어 있는 그거를 뷰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거든요. 네. 근데 데이터가 양이 많아질수록 그 뷰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네네. 그 어떤 스토리지 면에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네네. 다음에 이제 API 방식이 있는데 API 방식은 DB 안에서의 어떤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게 아니라 DB 밖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네. 암복화를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B 안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능적인 이슈도 있을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때 이제 소스 수정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듭니다. 네. 네. 그 이게 또 DB하고 애플리케이션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될 거 네,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런 오버헤드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전체.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암호화 솔루션이 TDE라고 Transparent Data Encryption의 약자거든요. 네. TDE가요. 근데 TDE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어떤 암호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최종 유저에게 보여줄 때는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데이터가 오고 가지 않습니까? 네. 그 네트워크에 대한 암호도 지원을 하고 패킷 있습니다. 암호도? 예, 네. 예, 패킷 암호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백업이라든가 익스포트 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데이터가 복화돼서 가지 않고 암호화된 상태로 예,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구간에서 뭔가 암호화가 된다. 그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된 암호화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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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도 뭔가 성능에 대한 오버헤드를 별로 안 주면서.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암호화 솔루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한 알겠습니다. 단계 더 네. 구체화돼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기에 왼쪽 편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텐지일 경우에 암복화하는 방식이고요. 네. 오른쪽에 보이시는 부분이 네. 11G. 그 화살표 전에 네, 이제 요거, 네. 그게 이제 11G일 때 네.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10G 때는 이제 컬럼 단위 암호화만 가능했죠. 네. 컬럼 단위 암호화일 때는 SGL이라고 메모리 부분이 있는데 이 메모리에 암호화된 데이터가 그대로 올라갑니다. 네. 그대로 올라가서 서버 프로세스를 통해서 복화를 통해서 이제 유저한테 보여주는 방식이고요. 이때는 제약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은 인덱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인덱스도 이제 암호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인덱스를 암호화를 하고 그래서 이제 유저가 그 인덱스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부를 때 네. 인덱스가 암호화가 됐기 때문에 대등 비교는 가능합니다. 암호화가 됐기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이 의미 없는 데이터와 똑같은 거를 찾을 수는 있기 때문에 네. 대등 비교는 가능한데 네. 대소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겠죠. 예, 네네. 그런 개념, 그런 음. 제약사항이 텐지에서는 있었는데 음. 11G로 들어오면서 네. 보시는 것처럼 SGA라는 메모리로 음. 암호화되어 있는 데이터가 SGA로 올라올 때 네. 복화돼서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인덱스에 대한 제약이라든가 텐지에서 컬럼 단위 암호할 때 음. 제약 사항이었던 모든 것들이 음. 다 없어지면서 네. 그 인덱스에 대한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성능적으로도 더 우수하게 됐죠. 네. 예. 예, 그런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네. 화면이. 네. 자, 그다음 이제 암호화면도 우리가 이제 키 네. 관리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키 관리 쪽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키 관리- 특징은 뭔지. 네. 키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럼 단위와 테이블 스페이스 단위 암호화 두 개로 나눴는데요. 각각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키입니다. 네. 예. 그 지금 컬럼 단위 네. 두 개는 음. 말씀드린 텐지 때 사용하실 네. 수 있는 키고요. 네. 테이블 스페이스 암호화는 11G 11G 서부터 나오군요. 사용하실 수 있는 키입니다. 음. 이 키들은 각각 데이터를 암호하는 키고요. 네. 이 키를 다시 마스터 암호화 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키를 이용해서 데이터 암호하는 키를 암호합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이 마스터 암호화 키는 왈렛이라고 해서요. 그 왈렛 안에 저장되고 그 왈렛을 이제 비밀번호를 통해서 이제 관리가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런 식으로 한 그 키만 생각하시면 이중으로 네. 관리를 하고요. 전자지갑까지 포함하시면 3중. 3중으로 암호화 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키가 생성되는 방식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암호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키를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건데요. 마스터 키에 대한 생성 방법이 처음에는 왈렛을 생성하시면은 PKCS 넘버 5라고 퍼블릭 키 크립토 스탠다드라고 표준입니다. 네.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그 마스터 키가 생성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왈렛은 PKCS 넘버 12 번을 아. 통해서 인증 관련돼 있는 그 암호와 관련돼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네. 마스터 키가 생성이 되면은 그 파일처럼 하나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 파일 이름이 디폴트로 생성되는 건 이 왈렛.p12 네. 그리고 이제 왈렛을 그 매니징 하는데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동으로 이제 왈렛이 오픈되어야지만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오픈할 수 있는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cwallet.p12라는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것들 이 두 가지를 잘 관리를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스터키 생성할 때 왈렛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이후에. 네. 자, 아까 월렛에 대한 또 패스워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뭐 노트북이나 회사에서 어떤 노트북이나 뭘 사용하실 때도 항상 같은 패스워드로 사용하지 않고 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비밀번호로 네. 바꿔라. 그렇죠. 네. 뭐 네. 아니면 어떤 사이트에서도 계속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보안적인 부분에서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왈렛은 패스워드를 통해서 오픈되고 클로즈가 되는데 그 패스워드가 계속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계속 똑같다면은 네. 유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패스워드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 바꿔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간단하게 커맨드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네. 마찬가지로 키에 대한 것도 한 키를 가지고 뭐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른 키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는데 TD 컬럼 단위 암호화일 경우에는요. 네. 마스터 키와 테이블 키가 리키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테이블 스페이스는 당연히 텐지에는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네. 해당 네. 사항이 없고요. 그렇죠. 11G R 죄송합니다. 네. 11G R1에서는 마찬가지로 컬럼 단위 암호에서는 마스터 키와 테이블 키 리키가 가능하고요. 네. 테이블 스페이스 때는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R2 버전에 오면서 마스터 컬럼 단위는 마찬가지로 가능하고 테이블 스페이스 단위일 경우에는 마스터 키에 대한 위키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그러면 아까 성능 이제 저희 이슈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성능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그거 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성능에 직접 적용한 사례인데요. 지금 원래 10G였었는데 이거를 11G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것도 암호화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그 왼쪽에 보시는 게 이제 CPU 사용률에 대한 네. 거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성능 부분. 요쪽이 텐지 쓸 때죠? 네, 텐지 텐지 쓸 쓸 때 때. 52%. 네. 그리고 중간에 41%가 네.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아, 예, 그리고 마지막에 43%가 암호화를 적용했을 때 CPU 사용률을 예, 네,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2% 정도 차이가 네, 나네요. 2% 정도 좀 증가가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암호하면 또 하나 죠 마스킹. 네. 네. 마스킹도 근데 마스킹이라도 보통 여기 데이터 리덕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리덕션이라고 예, 예. 되어 있는데 어려운 영어 단어입니다. 마스킹보다는. 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마스킹에는 어떤 부류의 마스킹을 보면 될까요? 이거는 지금? 아, 이 데이터 리덕션은 오라클에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네. 물론 그 영어로 이제 네, 네. 의미 있는 영어인데, 네. 아, 그 어플리케이션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데이터 리덕션을 다른 말로 이제 네. 표현해 드리면은 네. 다이나믹 마스킹이라고도 아, 다이내믹 하고요. 마스킹. 예, 네. 그 디스플레이 마스킹이라고 하는데 음. 제일 마지막에 어플리케이션 유저가 네. 뭐 이제 중요한 데이터를 볼 필요가 없는 유저가 있고 네, 네. 반드시 봐야 되는 유저가 있는데 네. 볼 필요가 없는 유저에게는 음. 실제 데이터를 변조를 시켜가지고 아. 어플리케이션 화면에서는 변조된 데이터를 보여주게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 보면 콜센터 직원들은 그렇게 뭐라 이거죠? 그렇게.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핀 넘버가 이제는 마스킹 처리가 돼서 네. 네, 보여져 있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음. 보시면 이거 그림을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텐데 네. 조회가 허용되는 유저에게는 음. 크레딧 카드 넘버가 실제로 해서 보여지고요. 네. 조회가 불가된 유저에게는 네. 크레딧 카드 넘버가 마스킹 처리가 돼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네. 네. 일반적으로 마스킹 할 때요. 여기 보면 이제 이 XX하지만 네. 이 16개 숫자는 똑같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는 정책을 정하실 때 네. 그 어떤 넘버에 대한 포맷은 어? 직접 뭐 임의적으로 뭐 랜덤하게 정하실 수도 있고요. 저렇게 XX로 정하실 수도 있고. 네. 예. 아니면 이것을 아예 16개를 안 보여주고 뭐 4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예, 그렇게 할수 있는 해도 거죠. 가능합니다. 표현하는 것은 이제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유연하게. 네.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용자 단에서 네. 애플 레이어 단에서의 이제 다이내믹 마스킹이라면 네. 원래 마스킹.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네. 드리면 이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12C가 이제 새로 출시가 됐거든요. 네. 12C 뉴 피처인데요. 네. 그런데 12C뿐만이 아니라 오라클 버전에서 마이너 버전까지 포함해서 네. 11.2.0.4 버전부터 저 리덕션 기능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마스킹.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뭐 사용자 단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한 다음에 서드 파티한테 이제 뭐 테스팅 의뢰하다든지 네, 아무튼 뭔가 의뢰할 때 네. 그럴 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네, 요 마스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시는 마스킹은 데이터 마스킹은 개발이나 테스트단에서 네. 실제 데이터와 같이 어떤 실제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을 하거나 테스트하거나 개발할 때 이번에도 그 카드 3사 같은 경우에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는 그렇죠. 했기 때문에 유출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실제 데이터가 아닌 실제 데이터와 똑같은 포맷과 네. 그런 어떤 데이터의 속성은 그런, 유지한 예, 채로 속성을 유지한 채로 음. 이제 전달돼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하고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네. 솔루션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런 것이 아까 농협이라든지 롯데카드 이런 데서 도입이 됐다면 네. 좀 훨씬 더 덜했겠네요. 지금 요번에 그것들이 훨씬 더 덜한 게 아니라 그런 거 아예 훔쳐갈 생각을 안 했겠네 그 사람이. 훔쳐갔어도 실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네. 무용지물이 됐겠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실제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성명령에서는 김하윤이 네. 되어 있는데 성명에서 이제 엄청난으로 이제 네, 바뀌는 네. 거죠. 이런 네. 식으로 실 데이터가 아닌 가짜 데이터로 마스킹 처리해가지고 전달돼서 테스트와 개발을 할 수 아니 있게. 그러면 요번에 그 세계 카드사 네. 3사는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보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았고 네. 마스킹은 안 했죠.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럼 요번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다른 회사들도 이제 이 마스킹에 데이터 마스킹에 대한 중요성을 네. 다들 느꼈을 거 아닙니까? 네. 요번에 그 사건 난 이후로 네. 어떻습니까? 이게 데이터 마스킹에 대한 어떤 의뢰라든지 문의가 많이 왔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금융권 쪽에서는 이제 문의도 많이 오고 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이제 테스트도 하고 있고 그 네. 금융권에 음? 맞게 어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POC나 BMT라고 네네. 하는데요. 네. 그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오라클 데이터 마스킹이 어떤 식으로 마스킹 처리를 해서 테스트나 개발단에 데이터를 주는지에 대한 흐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네네. 예. 네. 자, 근데 이 데이터 변화 패턴도 다양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그러면 미리 이렇게 사용자가 자기 네. 환경에 맞춰가지고 선택 사항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스킹 솔루션 자체가 지원을 하는 그런 데이터 포맷 형식이고요. 네. 그 이외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어떤 함수를 적용해서 네네. 사용자 그 함수에 맞춰서 데이터의 포맷도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암호화나 마스킹 쪽은 여기까지 알아보겠고요. 그다음 접근 지역. 네. 특히 이제 요즘 이제 내부자 보안 네. 되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직 현직 직원에 의한 내부 유출이 야, 가장- 전직이 많네 현직보다. 네, 이미 퇴사한 직원인데 네. 그 퇴사한 직원의 계정이 아직까지도 회사에 남아 있는 경우에 아, 이제 좀 더 쉽겠죠. 회사의 과실이네요, 그거는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관리적인 부분과 어떤 접근 제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미비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야, 전직직 현직직은 합치니까 거의 네. 뭐 4분의 3 되는데요? 네, 75%.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접근 제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자면요. 네. 보안적인 관점입니다. 사실은 그 보안적인 관점과 운영적인 관점에서는 좀 약간 괴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접근 제어는 뭐뭐를 막는 거고 막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need to know 주체에게 필요한 정보를 네. 반드시 줘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그 사용자에게는 반드시 줘야 되고요. 하지만 그 least privilege라고 네. 해서 최소한의 권한을 이제 부여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직무가 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이나 감사, 네. 개발, 생산, 네. 그리고 암호에 대한 키를 관리를 하거나 네. 변경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한 사람이 그런 권리를 다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그거를 관리를 한다면은 보안적으로는 이슈가 생길 수가 네. 있죠. 네. 예를 들면 슈퍼 어드민 같이. 그렇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접근 제어의 솔루션이 네. 오라클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볼트입니까? 네, 데이터베이스 볼트가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특징적인 거를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면 슈퍼 유저인 DBA에 대한 접근 제어도 관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솔루션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접근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론이라고 메커니즘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라클만의. 네. 그것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선 간단하게 쭉 보시면은 네. 데이터 보호 영역이라고 해서 어떤 네. 오브젝트 개념으로 네.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커맨드 명령어 레벨로 네. 그건 어떤 휴먼 폴트나 아니면 어떤 악의적인 이유로 해서 네. 딜리트나 드롭이라는 명령을 특정 굉장히 단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험하거든요. 네네. 그거를 막을 수가 그렇죠. 있고요. 네. 그리고 접속하는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룰과 룰셋을 적용해 가지고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 보호 영역에 관련된 거 좀 보도록 할까요? 네. 보통 제가 DB 볼트를 설명드릴 때 DBNA 파이어월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파이어월은 이렇게 바깥단에 있는 그렇죠.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그게 DB 내부에서 그런 접근 제어를 막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오브젝트 개념으로 어떤 특정한 테이블을 보호하고 싶다. 그럼 네. 그 테이블을 설정을 하시고요. 이 테이블에 어떤 특정한 유저만 접속을 해야 된다. 네. 라고 하면 그 특정한 유저만 접속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다른 유저들, DBA든 어떤 유저든 모두가 접속을 불가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파이어월은 이제 웹 서버 프론트에서 있지 않습니까? 네, 외부인들 외야. 네, 맞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DB 내에 있어가지고 이제 내부자들을 네. 이제 파이어월이 되는 거네요, 개념적으로 그죠? 네, 네. 그래서 외부에서도 접근 제어가 가능한 솔루션들이 있는데요. 네. 단점은 DBA까지는 접근 제어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아까 특정한 명령어라든지 그런 네. 것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건 이제 휴먼 폴트 개념으로 뭐 트렁케이트를 날린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보통. 네네. 아니면 드롭을 쓰거나 네. 아니면 뭐 딜리트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미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명령어는 하지 못하게끔 아니면 네. 특정한 시간에만 할 수 있게끔 이런 정해놔서 그런 명령어가 허가되지 않은 시간이라든가 네.
명료가 나왔을 때는 그 실행이 안 되게끔 하는 솔루션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뭐 마지막으로 맨다토리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미국 쪽에서 군대에서 주로 쓰는 굉장히 강력한 네. 어떤 그 컨트롤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접속하는 사용자 환경이라든가 환경에는 뭐 IP도 있겠고요. 네. 사용자 이름도 있겠고 네. 뭐 시간도 있겠고요. 네.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DB볼트에서 디폴트로 이렇게 제공해야 하는 게 사용자에 대한 어떤 네. 환경 변수, 네. 또 네트워크에 대한 환경 변수, 그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환경 변수 등들을 이용해서 이걸 조합해가지고 아까 전에 네. 보신 커맨드 룰과 함께 연동시켜가지고 네. 접근제를 강력하게 막을 수 있는 부분이고 사용자 정의로도 가능합니다. 네. 한번 이게 예시가 같네요. 그 DB볼트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네. DVF라는 계정이 생성이 되고요. 네. 그 계정을 통해 가지고 그 실행 환경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제일 위에 빌트인 팩터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직접 DB볼트가 디폴트로 제공하는 변수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접근을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두 번째 커스터머 팩터로 해가지고 정의를 하실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이름은 마음대로 이제 정하실 수가 있죠. 네. 데이 언더바, 네네. 오브 언더바 위크 해서 네네. 어떤 특정한 그 요일 음. 아니면은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시간을 네. 정하셔가지고 이 시간대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게끔 할 수 음.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자, 우리가 보통 예전에 이제 그 시스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네. 아까 이게 여기 보면 그 DV 시스가 나오네요. 네, 네, 네. 아까 처음에 DVF라는 계정이 생성됨과 동시에 DVSys라는 계정도 또 하나 생성이 되거든요. 네. 이 DVSys 계정은 그러니까는 데이터베이스 볼트를 설치를 하시면은 DB볼트 딕셔너리가 생성이 됩니다. 네. 기존에는 sys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딕셔너리가 있었는데요. DB볼트 자체만의 어떠한 실행이나 정책이라든가 그런 네. 거를 적용하기 위한 정보들이 있는데 네. 그 정보들은 데이터베이스 볼트 딕셔너리 안에 저장이 되고요. 네. 그거에 대한 오너가 DBSys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이외에 DB 오너도 계정이 생성이 돼서 어떤 그 처음에 DBA 유저가 네. 모든 걸 다 관리를 했다면은 네. DB 볼트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이런 어떤 권한들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DBA만이 가졌던 권한이 축소가 되고 네. 다른 계정들이 생성되면서 그 축소된 것을 가져가서 네. 한 유저가 모든 거를 다 사용할 수 없게끔 그렇게 직무 분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상권 분립처럼 네. 예? 그런 네. 식으로 뭐 그렇게 된 거네요. 맞습니다. 네네. 네. 이 부분은 12C 뉴 피처가 새로 나오면서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권한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네. 사용자에게 A, B, C, D라는 권한을 줬는데 실제 사용하는 권한은 A만이었다. 그걸 분석을 해가지고 B, C, D에 대한 권한은 리버크를 하라라는 권고를 줄 수 있게끔 네. 할 수 있는 기능이 12C 뉴 피처에 새로 나왔습니다. 네. 네. 이 데이터베이스 볼트가 뭐 검증 솔루션을 수상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이게 처음 한 얼마나 된 겁니까? 이게 나온 지가 지금. 지금 현재 커먼 크리테리아에서 인증받은 거는 지금 현재 최신 거는 아닙니다. 네. 최신 거는 아니고 네. 지금 또 그 진행 중인데 이건 11G에 대한 DB볼트에 대한 그 시스 인증이고요. 네네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오라클 접근제 솔루션의 특징들 뭐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 특징들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죠. 네, 중요 알겠습니다. 특징들만. 네. 네. 우회 접근 차단이라고 했는데 지금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보통 어떤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간단하게 셀렉트로 하지 않고 뷰나 시노는 PLSQL, 다이나믹 SQL 통해서 우회적으로 데이터를 접근해서 그 데이터를 중요 데이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들도 차단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DBA에 대한 어떤 그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네네. 그 것도 이제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보통 우리가 DB 서버에 접근할 때 SQL
사용하는데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부분이나 네. 아니면 이제 텔넷이나 여러 가지를 네. 통해서 서버에 직접 붙어서 로컬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까지도 왜냐하면은 DB 볼트는 DB 안에서 작동이 됩니다. 네. 밖에서 이제는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네. DB 안에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어. 로컬에서 접속하는 어떤 사용자들마저도 접근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DB 코어니까 네. 로컬이건 서버건 어디건 간에 네. 뭔가 이 DB로 억세스한 모든 것들을 네. 다 이제 뭐 차단이라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DB 접근 제어 솔루션을 설치하기 위해서 음, 또 다른 서버가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이런 경우 돼요. 만약에 뭐 바이러스처럼 네. 뭐 이거를 뭔가 이 DB 안에 네. 누가 이제 심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는 안에서 만약에 이게 처음에 가만히 있다가 상상한 거지만 네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DB 안에 어떤 바이러스를 넣는 개념은 네. 그러니까는 바이러스를 그 접근 제어가 언제 설치가 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접근 제어를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넣으려면은 어떤 그 없었어. 안에 들어가려면 그 인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인간 자체가 안 되니까. 인가가 안 되니까 안 아, 되고 우선 네. 그게 없는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걸 설치했다면은 이거는 이제 좀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네, 이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네, DB 그렇죠. 네, 접근 제어를 커널에있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접근제 봤고, 그다음에 감사, 네. 모니터링 그 네. 파트 좀 보도록 할까요? 네. 감사 기능은 예전에는 오디폴트와 데이터베이스 파이어월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이제 통합이 됐거든요. 그 네. 통합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는 건데 음, 데이터베이스 파이어월은 파이어월과 오디폴트 그 이 두 가지는 DB 안에서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DB 밖에서 설치가 됩니다. 네. 네, DB 밖에서 네. 데이터베이스 파이어월은 DB를 보호하기 위한 파이어월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파이어월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음. 밖에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기종 DB까지 다 포함이 되고요. 그 이외에 어떤 OS 서버들에 네. 대한 모든 오딧 데이터들을 하나의 오딧 볼트 안에서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네. 자, 모니터링 쪽에 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제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보안 정책을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정책을 만드시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이제 노력이 필요합니다. 화이트 네. 기반 리스트라는 게 이런 SQL만 허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 이외에 다른 어떤 전혀 아주 틀린 그런 SQL은 다 막아버리는 거기 거죠. 때문에 네. 그런 정책을 설정하시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런 정책을 제대로 설정하시면은 굉장히 강력한 차단 기능이 네. 될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보통 어떠한 SQL이라든가 그런 거를 차단하실 때 보통은 패턴 매칭을 네. 쓰는데 패턴 매칭을 하다 보면은 false negative라고 해가지고요. 네. 어떤 정말 이건 안 좋은 SQL임에도 불구하고 허용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걸 이제 false negative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근데 SQL 그라마 엔진, 오라클에서는 따로 SQL 그라마 엔진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정확하게 그런 안 좋은 SQL을 걸러낼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을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네. 자, 그다음에 어떤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오디폴트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오디폴트에서 가장 큰 말씀드릴 수 있는 기능은 어떤 감사 기능이죠. 물론 감사 기능에서 이제 관리를 하나의 툴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고 그 관리 기능에 있어서 이제는 우선 오디폴트니까 그 안에 있는 데이터는 네. 한번 쓰여지면은 변조가 되면 안 되겠죠. 네네. 변조가 그렇죠. 되지 않게 그렇죠. 잘 락킹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보고서 기능이 있습니다. 네. 보고서 기능은 이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감사 기능에 대한 그 정책을 설정하는 사람, 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직무 분리가
또 마찬가지로 네.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직무로 되어 있다면 뭔가 아까 같이 우리 마스킹 할 때처럼 네. 이것도 감사 보고서 안에서도 네. 또 어떤 특정 데이터들은 네. 마스킹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마스킹이 중요한 데이터는 마스킹 처리가 돼서 보여줘야 되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SQL 작업 내용에서 네.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이 SQL 작업 내용에서 중요한 정보를 웨어절에 넣거나 그랬을 경우에 감사에 대한 그 결과 보고를 보실 때 네. 그 결과 보고를 보는 사람이 인가가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데이터를 그렇죠. 보는 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스킹 처리가 돼서 보이고요. 네. 네, 그런 부분을 보여요. 오케이. 그리고 어떤 감사라는 게 어떤 사후 처리에 대한 게 크지만 그 어떤 계속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보고서도 필요하거든요. 경영자라든지 뭐 나중에 상급기관이라든지 네. 일이 터졌을 때 또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보고서 형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네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전체 한번 솔루션 이런 것들은 전체 솔루션들을 네. 한번 쭉 나열했는데 한번 뭐 특징들 뭐 네. 간단하게 한번 좀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데이터 암호, 네. 접근 제어, 감사 네. 모니터링 네, 이렇게 네. 나눴고요. 네.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 중에서 데이터 암호 부분은 사실은 ASO라고 하는 큰 하나의 그런 패킷이 있고요. 네. 그 안에 TDE와 네. 기타 부분에 보시면 네트워크 암호, 인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11G까지였고요. 네. 12C가 오면서 ASO 안에 리덱션이라는 기능이 새로 이제 추가가 돼서 아까 다이나믹 마스킹 네, 쪽.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접근 제어 솔루션은 오늘은 제가 데이터베이스 볼트랑 데이터 마스킹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외에 레이블 스키리티와 VPD가 있습니다. 레이블 스키리티는 이제 행단위 접근 제어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각 행별로 어떤 레벨을 주고 레이블 등급을 주고요. 네. 유저에게도 그와 비슷한 등급을 줍니다. 네. 그래서 그 셀렉트 하는데 그 행에 대한 등급보다 낮으면 볼 수가 없고요. 아, 네. 높으면은 볼 수 있는 그런 네, 개념. 네. VP도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딧 볼트 통합돼서 오딧 AVDF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감사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지금 그림이 딱 어느 정도 그려졌을 것 같은데 이제 전체 한번 우리 요즘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뭐 또 바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런 것들하고 다 네. 연관해 가지고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고 이제 질의나 시간 갖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어떤 보안 방안이라고 보시면은 각 담당자가 봐야 되는 데이터가 있고 보지 말아야 되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은 데이터 리덱션, 다이나믹 마스킹이죠. 네. 그걸 통해서 어떤 변조된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DB 레이어에서는 접근 제어 솔루션을 통해서 어떤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안에 직접 그 암호화를 처리해가지고 데이터가 유출됐을 때 네네.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해킹적인 부분에서요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OS 레벨에서는 OS 레벨도 마찬가지입니다. OS 레벨에서 이제 파일 단위로 그 데이터를 유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는 이제 암호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출이 됐을 때도 그렇죠. 키만 잘 관리하고 있으면은 무용지물인 거죠, 그렇죠.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사실 감사를 통해서 추적을 하고 어떤 책임 추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 감사가 사실은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어떤 일이든 간에 네. 창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방패 얘기를 하는 건데 창이 네. 뚫고 난 다음에 어떤 사후 처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 네네. 이런 것들은 오딧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가 있겠죠. 네. 네. 하여튼 뭐 요번에 이제 카드사 3개사 거기 경영진들 문책이 네.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뭐 강도가 세졌잖아요. 대통령도 네. 뭐라 그러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앞으로 이런 감사에 대한 것이 되게 더 강력해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그렇습니다. 나중에 네. 사후에 그냥 네.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단 사과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감사에 대한 정확히 다 해결을 해서 누가 책임 있고 그것들을 다 정부 이런 기관들이 다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에 따른 뭔가 처벌을 받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점점 개인정보보호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자, 김문영님, DB 암호화 이후에 내부 관리자에 의해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DB 암호화 이후에 내부 관리자에 의해서 데이터가 유출되는 것은 그러니까 암호화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까 네.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내부자에 의해서 데이터가 유출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유출된 데이터가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출된 그 사람이 암호화했던 그 키를 모른다면은 뭐 실 데이터는 아닌 거죠. 네. 예, 그런 부분으로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죠. 네. 자, 여러분 이제 설문조사 나갔으니까요. 뭐 간단 한 항목 두 항목밖에 없네요. 사람들이 응해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님, 2006년 계열사한 곳이 API 방식의 DB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애플리케이션들이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관리자들의 수정 업무 부하가 심각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의 국내 솔루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오라클의 보안 솔루션과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네,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는 거는 그 API 방식, 아까 전에 말씀드린 API 방식과 플러그인 방식을 이제 두 개를 좋은 네. 장점만 예, 사용해서 하는 방식인데요. 마찬가지로 가장 큰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API 방식이든 플러그인 방식이든 DB 안에서가 아닌 DB 밖에서 어떤 이 암호화, 암복호화를 적용을 하는 거고요. 네. 그 플러그인 방식처럼 또 트리거를 통해서 암복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성능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김수영님, 동적 마스킹에서 마스킹은 앞자리만 부분적으로 마스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 네. 예, 사용자가 다양한 패턴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다양한 패턴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허성현님, 삭제한 개인정보 데이터가 의도치 않게 백업 데이터에 의해 복구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삭제한 개인 정보 데이터가 의도치 않게 백업 데이터에 의해 복구되는 그거는 이제는 뭐 어떤 보안적인 부분은 아니고 네. 이제 복구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어느 서비스 받다가 네네. 얘가 개인정보 지워버렸어요. 네네. 네, 난 오늘 근데 지웠어요. 그 정보가 백업에는 있고 있는 네. 상태에서 네, 복구가 그렇죠. 가능하겠죠. 또 근데 이제 그게 암호화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는 이제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암호화가 되어가는 개인 정보에 의해서 암호화가 되어 있는 개인 데이터가 삭제가 됐고 네. 백업에 되어 있는 것도 암호화가 되어 있는데 네. 이거를 통해서 복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암호화랑은 상관이 없이 네. 백업됐고 다시 복구가 되는 후자 건지 같은데 후자. 네. 암호화랑은 네, 상관없죠. 네, 그럼 네. 복구는 뭐 불안정 복구도 가능하겠고요. 네. 자, 그다음에 김문영님, TD와 데이터 마스킹 솔루션은 별도의 제품인가요? 네, 별도의 네. 제품입니다. 아까 ASO인가? AOS? 네, ASO. 그게 전체 거죠? ASO에는 TD, TD도 있고 네트워크. 다 있는 거죠. 그 데이터 마스킹은 이거- 이제 테스트와 개발 쪽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네. 네. 정기화님,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내부 데이터와 연동 시 보안이 문제가 되는데요. 오라클의 추천 솔루션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추천 솔루션은 오늘 말씀드린 거를 전부 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보안이든지 하나를 가지고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디펜스 인 뎁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한 단계별로 하나가 뚫리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고요. 네. 이게 뚫리면 또 다음에 막을 수 있는 네.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그런 식으로 단계로 가야지 되는 게 뭐 보안만을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게 네. 가장 강력한 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오늘 얘기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보안이고 네.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면 네. 이거 말고 뭐가 또 추가될 어떤 사항이 또 고려돼야 될까요? 클라우드 서비스라면. 아무래도 클라우드 개념이 되다 보니까 DB 이후에 이제 클라우드 개념이다 보니까는 네. 어떤 인증에 대한 인증 부분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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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다음에 유금성님. 네. 자료는요, 유금성님, 그 일주일 뒤에 전자신문, UTV나 아니면 토크 IT 사이트에서 그 일주일 뒤에 다운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동아님, 데이터 마스킹의 경우 운영 시스템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요?
데이터 마스킹은 운영 시스템에서 적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운영 시스템에서 적용하시려면은 오라클에서 이제 사용하는 용어인데요. 리덱션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셔야 되고요. 데이터 마스킹은 개발이나 테스트단에서 적용하시는 겁니다. 네. 아까 다이내믹 마스킹이라고 우리가 네, 얘기했던 다이내믹 거. 마스킹. 네네. 김웅준님, 성능 저하 없이 암호화된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인데요. 10G 이하 버전에서는 암호화가 불가능한지요? TDE는 10G R2 버전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10G 이하 버전에서는 암호화가 불가능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TDE는 적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김정환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정원 인증이 되었는지요? 그리고 앞단에 DB 접근 제어 장비는 불필요한지요? 앞단의 DB 접근 제어 장비라는 개념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데이터베이스 볼트를 말씀하시는 거면은 따로 추가적인 장비는 필요가 없고요. 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국정원 인증에 대한 거는 그 암호화 TD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국정원 인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네. 자, 정선생님 그 이메일 어드레스 좀 불러주겠어요? 네, 이메일 cj.joung oracle.com. 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게스트신 정철진 컨설턴트님 제가 이메일 어드레스 댓글창에 썼으니까요. 여러분들 나중에 더 추가 질문이라든지 뭐 나중에 지원 요청 같은 것들은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환님, 회사에서 오라클과 타사의 DB를 병행하여 사용한다면 어떤 데이터 보안 정책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DB가 이제 이기종 DB를 쓴다고 네. 했을 때. 우선은 오라클 DB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보안을 생각하신다면은 그리고 성능적인 부분을 생각하신다면은 당연히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솔루션들을 사용하시는 게 운영과 성능 면에서 가장 탁월할 것이고요. 그 이외에 타사 제품이면은 우리나라에도 국내 그 DB 보안 그 솔루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 회사들을 통해서 좀 알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어떻게 그 부분까지 추천해드리기에는 좀 네, 무리가 있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김웅주님, 타사의 암호화 솔루션이 많은데요. 굳이 타사 제품을 사용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타사 암호화 솔루션과 차이점을 비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타사 암호화 솔루션에 대한 차이점은 암호화되는 방식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냥 플러그인 방식, API 방식, 그리고 커널 방식. 네네. 예. 김웅주님, 암호화 및 감사는 오라클 제품의 옵션인지 아니면 별도 솔루션인지요? 보통 우리는 옵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네. 이동환님, 3티어 방식의 시스템 경우에는 오라클에 접속하는 유저나 IP가 애플리케이션 서버만 들어가게 되는데 이럴 때 각 업무자에 대한 오딧을 남길 수 있는지요? 파이어를 통해서 각 업무자에 대한 오디트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허성현님, 모니터링과 해킹의 경계가 희미해질 수 있는데 모니터링을 가장한 해킹에 어떻게 대비하나요? 파이어월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파이어월에 대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파이어월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말씀드린 파이어월은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파이어월입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해킹 방법은 SQL 인젝션이 있겠죠. 네네. SQL 인젝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리스트를 통해서 SQL 인젝션을 막으실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오라클에서 어떤 그라마를 이제 아까 말한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임종환님, DB 사용자 계정 레벨이 아닌 응용 애플리케이션 레벨 단의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접근 제어나 마스킹을 하려면 가능한지요? 지금 마스킹 부분에 대해서는 그 리덱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리덱션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를 위한 그 리덱션이니까 가능합니다. 접근 제어는 기본적으로는 DB 유저에 대한 접근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현철님, 오라클 암호화 제품에 대한 시스 인증이 되어 있나요? 금융권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금융권에 사용하는 데는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오라클 암호화 제품은 국정원 CC 인증은 현재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안 받고 있는 거?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어떤 구조적인 우선 아니면 뭐가?
두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국정원 CC 인증을 받으려면은 네. 우선은 우리나라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 아리아나 시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TDE에서는 이제 국제 인증을 받고 있는 AES나 3DE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소스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회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 부분에. 근데 이게 국정원 CC 인증을 받아야지만 금융권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금융권 쪽에서도 이제 감사라든가 이런 거 왔을 때 혹시나 싶어서 이제 노파심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금융권에 내놓은 그 어떤 문서를 보면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게 방송 중에 보면 이제 CC 인증에 대한 것을 보완하면 꼭 이런 질문이 꼭 나오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공공 쪽에는 반드시 국정원 CC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TD를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아직은 오라클에서 드리는 그 TD 암호화 솔루션을 사용하셔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 쪽에는 이런 그 보안 솔루션들이 다 이제 CC 인증 받고 하면 거의 다 국산 솔루션들이네요. 국내 솔루션으로 다 그렇겠네요.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다양한 질문들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오늘 좋은 방송 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 좀 마치는 걸 하죠.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보니까 뉴스를 먼저 봤는데 오늘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하나 또 터졌더라고요. 그래요? 의사협회 쪽에서 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는데 뭐 저는 이제 보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많이 일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들 DB가 털린 겁니까? 아니면 환자 DB가 털린 겁니까? 의사. 예. 환자는 아니고요. VIP다, 그건. VIP DB네. 비싸겠다, 그건. 그렇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의식인 것 같아요. 그 어떤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이외에 그 중요한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그 도덕적인 의식을 갖고 하셔야지 내부적인 유출도 막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교육적인 차원에서 또 어떠한 그 중요 데이터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 그리고 도덕적인 부분을 잘 교육을 해서 데이터 유출이 이제 점점 심각화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져서 좀 더 그렇게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뭐 퇴근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마지막 시간 잘 보내시고요. 이걸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